본 계약은 위약금의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라고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을 확인하지 않고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그대로 양도양수를 봤는데 매출을 보지 않고 가계약금을 걸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가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가계약에 대한 그 문의가 저에게 좀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20여 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또 제가 직접 또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법으로 다퉈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좀 사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가계약금을 또 얼마를 걸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치명적인 금액이면 돌려받기 위해서 법률가와 함께 다퉈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가계약금이라는 그런 의미 자체에서 소액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소액을 가지고 정말로 머리에 지진 나게 오랫동안 다퉈야 되느냐, 오히려 변호사, 법률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먼저 이런 그 갈등에 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은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약금은 본계약에 앞서서 계약을 하는 계약의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불을 하는 것이죠.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 자체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령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금액의 그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연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은 법률가한테 여쭤봐야 될 것이고, 저는 이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과연 이 5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신상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로울 것이냐, 이제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양도인 측에서 조금 심하게 불법적인 아니면 또 강요에 의해서 뭔가의 허점이 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50만 원의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돌려받지 마세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그분에게 50만 원을 걸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것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내용인 즉슨 어떤 가게를 봤는데 그 중간에 컨설턴트라든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끼진 않았습니다. 그냥 직거래였어요. 그런데 양도인분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가게를 잘 팔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선수예요. 이 양수인 입장에서 가게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인분이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여러 사람이 보고 갔는데 아마 계약을 할 것 같다. 아마 그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나한테 전화를 줘야 될 거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기 때문에 계약할 것 같다. 이 양도인 분은 이 그 사고팔고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게를 보는 사람이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눈빛과 말투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이 가게가 마음에 들다, 계약하고 싶다라는 게 그냥 눈빛으로 말투에서 나와요.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은 그 표현을 과감하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죠.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얼굴도 굉장히 화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인 분이 이 가게를 팔기 위해서, 약간은 사실에서 약간 오버하는, 뭐 그런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래요? 그럼 내가 아니어도 뭐 할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진짜로 마음에 들었으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었겠죠. 그러나 마음에는 드는 상태를 표현을 했었던 것 뿐이고, 그래서 그냥 화요일이 지났어도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뭐 그냥 마음에 들었지만 바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양도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이거 다른 사람이 할 건데 왜 안 하느냐? 일단 나와라.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분이 갔대요. 딱 갔더니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가게를 반드시 당신이 계약을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놓친다. 빨리 50만 원 내 통장에 찍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매출 확인을 안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대요. 매출 공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가계약금을 건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매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눈으로 똑바로 매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계약금을 넣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가계약금을 걸 때 매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던 그 가계약금 안에 가계약서 안에 내용을 적으셨어야 돼요. 제안하셨던 예를 들면 월 매출 2천만 원이 평균 되지 않을 경우엔 본 계약은 위약금의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라고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을 확인하지 않고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내가 다른 업종을 할 것 같으면 기존의 매출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참고는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매출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업을 그대로 양도양수를 봤는데 매출을 보지 않고 가계약금을 걸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됐다는 거. 또 하나는 현재의 월세가 나중에 내가 건물주를 만나서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가 변동될 수 있어요. 깎이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잘하면 동결인 거고 아니면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풀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래 뭐 그냥 동결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까지는 뭐 얼마 정도 깎아드릴게요. 단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 뒤면 이제 7월 달이면 24시간, 밤 12시까지의 영업이 풀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월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마다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변의 월세보다 지금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참에 월세를 올려야 된다. 기존에 계시는 분에게는 뭐 차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올려야지 또 제가 올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월세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얼마 정도 인상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걸었다? 이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아무리 50만 원 걸더라도 50만 원은 피 같은 돈이죠. 50만 원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계약서는 뭔가 폼을 잘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더라도 매출을 확인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가계약금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가계약금을 건다라고 감안했을 때도 어쨌든 매출이 얼마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계약금도 넣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인에게 제시받았던 그 매출, 월 평균이던 연 매출이던 그 매출이 틀릴 경우엔 본 계약은 위약금의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때 그 상호 간에 위약금은 없다. 뭐 이렇게라도 단서를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가 인상될 경우에는 본 계약도 해약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권리양도양수 계약할 때 또 쓰셔야 됩니다. 다만 어쨌든 가계약이라는 건 아무리 그래도 50만 원을 내가 또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양수인 창업자가 이제 초보 창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양도인 선수를 만나서 양도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또 여성분이시기도 하고 초보 창업자였어요. 그래서 이 양도인은 그 가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분은 조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분은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양도인분께서 직접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양수인 초보 창업자 작성을 하실지 모르니까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본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뭐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계약 조항을 넣었대요.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봐야 될 상황들 굉장히 많은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도 같이 인수인계가 가능한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고장이라든지 수리 나는 것도 있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제 영상을 이제 찾다 보시면 양도양수할 때 봐야 될, 점검해야 할 것,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계약금을 걸었다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모든 조항들, 모든 양도양수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다 점검했다면 본격적인 본계약에 권리금의 10%를 넣고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물건에, 그 매물에 꽂혔기 때문에 그냥 쏴주는 거거든요. 가계약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왜냐면 단 가계약금을 넣더라도 한 이틀 정도의 말미는 좀 주고, 이틀 안에 변심할 경우에는 본 계약금을 위약금의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라고 쓰면 좋겠지만,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명목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놓치기 싫어서 그 금액을 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2, 3일 정도의 기한은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계약금이라는 건 내가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 마음 편안히,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은 약간 좀 높은 금액이니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물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데 50만 원은 정말 껌값일 테니까, 다만 내가 넣었을 때 그거를 뗄 경우에 데미지가 크게 없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뗄 각오를 하고 아예 마음 편히 넣는 게 좋다. 그래서 가계약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본 계약을, 그러니까 심사숙고한 다음에 본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은 그냥 법적으로 무슨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내가 아예 그 가계약서, 사실은 그 가계약서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하고 싶으면 가계약금 쪽으로 줘라.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의 법적인 판단을 제가 봤는데, 그 가계약금은 내가 계약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금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은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약금은 반드시 잘 판단하시고 넣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서 생각이 바뀔지라도 이 금액은 단돈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넣고 나서 내가 이거는 포기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넣을 수 있는 그 소액의 정도만 가계약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문자를 하나 서로 주고받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지금 내가 저녁에 갈 시간이 없어. 근데 내 판단에 양도인의 그런 꼬시는 거 말고요, 내 판단에 진짜로 내일이면 누구한테 나갈 것 같은 굉장히 아까운 점포예요. 그러면 그냥 두 눈 딱 감고 금액을 쏴주되, 금액을 쏘기 전에 서로 간에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문자는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매출이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를 경우, 그러니까 매출의 장부나 포스를 확인하고 양도인께서 제시하셨던 금액에 대한 월 평균 매출이든 연 매출이든 사실과 다를 경우 본 가계약금은 위약금의 조건 없이 반환해 주기로 합니다라고 서로 간에 그런 문자에 대한 주고받음만 있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가계약금은 웬만하면 가계약금은 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심사숙고한 다음에 본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가계약금은 진짜로 이건 내가 날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각오하에 보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한 것 꼭 확인하고, 월세 변동에 대한 것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문자로 남기고 증거로 남기고, 그것이 다를 경우에는 돌려받기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계약금은 웬만하면 하시지 마세요. 진짜로 이것은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이나 가계약금 입금은 심사숙고하시고 꼭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조금 문의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